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주부입니다. 지금 딸 둘과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무척 행복하고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신 다른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종류의 황당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검소한 분들이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에게서 교육받아 소비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저축하고 절약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저희 집이 가난하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업계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알찬 회사였습니다. 제조업이라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드러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공장도 여러 개였고 운용도 잘하셔서 내실이 있고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집안 살림도 아껴가며 하셨고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감사한 줄 알고 절약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 모자라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겉으로 돈이 많다고 과소비를 하거나 과시를 하는 버릇은 들지 않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꽤 잘한 편이라 대학도 잘 갔고 직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20대 중반에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때 처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지만 워낙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끌렸습니다. 성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3, 4년을 사귀었고 20 후반쯤 되었을 무렵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 집안의 상견례를 잡는데 남편이 조금 난처한 듯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있으셔서 상견례할 때 무슨 이야기 듣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 아, 성격이 왜? 어떠신데? 좀 세셔. 다른 건 아니고 재수 씨한테도 가끔 말씀을 세게 하셔서 동생이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지 뭐. 내가 중간에서 최대한 막아볼게. 그래도 남편은 솔직한 편이었어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이미 먼저 결혼한 상태였는데 동서에게도 꽤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아서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 어느 정도면 참을 생각이었죠. 저는 시댁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려는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상견례 현장은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남편의 경고와는 달리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미리 언지를 해두어서 긴장하고 있던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유복하고 넉넉하게 자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앞으로 잘 도와주셔요. 암요. 그럼요. 저희 딸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둘이 돕고 살면 얼마든지 잘 살 거예요. 그래도 며느라기는 혼자 할 줄 아는 게 많을 것 같네요. 원래 좀 쪼들리면서 자라면 혼자 뭐든지 잘하거든요. 시어머니가 호호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 얼굴이 굳어 있는데 옆에서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래요? 아유, 우리 며느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아유, 그래서 칭찬한 거란 말이야. 똑똑하고 야무져 보여서.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다는 듯 태연했어요. 말씀을 생각 없이 하시는 편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와 부모님을 무시해서 기를 죽이려는 건지 분간이 안 돼서 그때는 일단 참고 넘어갔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매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간혹 신경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본격적으로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그보다 훨씬 나쁜 시어머니들도 많아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시댁은 재산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하나와 경기도에 주택 한 채가 있었죠. 시부모님은 이미 자신들은 노후 대책이 되어 있고 아파트에 주택까지 있다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결혼 전에도 가끔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한다.
라면서 간 보는 것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탐탁지 않아 했는데 부모님이니 어쩔 수 없었죠.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바로 발생했어요. 결혼 후 바로 맞이한 설날 첫 명절이니만큼 저는 시댁을 가서 잘해보려고 한복까지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갔어요. 젊은 며느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거니까요. 가자마자 저는 열심히 전도 붙이고 설거지도 하면서 부엌에서 일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가끔 들여다보고 잔소리를 몇 마디 하고 나가신 게 전부였지만 저 역시 요리도 잘하는 편이었고 살림도 곧잘 했다 보니 혼자서도 어떻게든 식구들 식사 준비를 마쳤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도련님 부부는 아직 안 오셨어? 일 때문인가 했는데 사실 재수 씨가 일하기 싫어해서 명절날 일찍 오는 일이 거의 없어. 물론 시댁에 와서 일하기 당연히 싫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 때문에 제가 전부 해야 하니 그건 조금 섭섭했어요. 저도 매번 명절에 이러진 않을 것이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겠다 싶어서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겠다며 고무장갑을 집어드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너 뭐 하는 거니? 설거지 하려고요. 너무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하는 거지. 너 빨리 나와라. 아버지가 바둑 두자신다. 어머니, 너는 빨리 아버지한테나 가. 그럴수록 새아가가 일을 못하잖니. 시어머니는 제게 눈치를 주면서 남편의 등을 밀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 팔을 밀어줬죠. 오빠, 가서 아버님하고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그래.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강경하게 말하자 끌려나갔어요. 어떻게든 식사 준비가 끝나고 저는 갈비며 잡채며 준비한 음식들을 전부 거실에 놓인 상으로 내어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저희 두 사람이 먹던 걸 준비하는 것과 시부모님, 저희 도련님 부부까지 총 6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식탁을 다 차렸는데 그제서야 벨이 울리고 도련님네 부부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서는 손에 싸구려 식품 선물 세트 하나를 들고 들어와서 마루에 놓더니 시부모님께 살랑거리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쪽을 보고서는 싱긋 웃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어머, 형님 먼저 오셨구나. 몰랐어요. 동서는 쪼르르 식탁 앞으로 달려가서 앉고서 자기 남편도 불러서 같이 앉았죠. 저는 그때도 계속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일단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새색시라 동서한테 뭐라고 할 정신이 있지 않았기에 먼저 이번 명절부터 치르고 보자 했어요. 시부모님도 자리에 앉은 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뒷마무리를 하느라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앉아서 한술 뜰 수 있었죠. 남편이 얼른 먹으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조차도 더 늦어졌을지 몰라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라다더구나. 네, 어머니. 부천에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밥만 먹고 있던 동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뿌듯한 얼굴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번에 거의 1배 반이 올랐어. 우와, 축하드려요. 집값 진짜 비싼데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잘 버시고 관리도 잘하셔서 집이 2채나 있으시니 아유, 무슨 운이 좋은 거지. 시어머니가 기분 좋다는 듯이 웃었어요. 동서가 약삭 빠르게 아부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별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너무 지쳐서 아예 뭔가 말할 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재산 있어 뭐 하겠니? 결국은 너희한테 가는 거지. 사실 너희는 딱 형제들이고 하니 이걸 너희들한테 줘야 하는데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재산인데요. 그래, 네 아버지랑 내 자산이니까 우리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짐짓 그렇게 말씀하시자 약삭 빠른 동서가 운을 띄었어요. 동서는 큰 갈비대 하나를 얼른 국물에 적셔서 부모님 그릇에 놓아드리며 속삭거렸죠. 어머,
어머님, 전 재산 탐 안 나요. 그냥 우리 그이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여서 항상 좋은 것뿐이죠. 예. 아유, 말은 잘한다. 어? 정말이에요. 제가 그간 유일한 며느리라고 하신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물론 어머니께서 너무 최고의 시어머니이시기도 했지만요. 동서가 까르르 웃으면서 어머님한테 계속 아부했어요. 도련님도 재산 이야기에 솔깃했는지 허기짐을 하면서 말을 했고요. 엄마, 사실 우리 집사람이 나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절반 딱 떼어서 엄마 드리자고 했어. 우리 들어간 직장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거든. 업무 인센티브도 나온대. 절반을 준다고? 시어머니는 반색하셨어요. 도련님은 나이가 20 후반이었지만 정착 못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지금 직장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나서 말씀하시더니 저를 보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 어른한테는 네 집사람처럼 사근사근하고 싹싹해야지. 너희 형수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 어머니, 지금껏 일한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일한 거라고 유세더니? 나 때는 이런 밥상 정도는 숨 쉬는 것처럼 차려냈어. 아이고, 저런 걸 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숨이 막혀 말도 안 나왔어요. 기껏 차려놓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저런 거라뇨. 거기다 솜씨가 어쩜 이러니? 갈비가 너무 덜 끓어서 질기잖아. 잡채는 짜고. 제가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음식은 좀 잘하는데. 그래, 네가 음식을 더 잘하긴 한다. 세기는 그리 잘 사는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닌 애가 요리를 어쩜 이렇게 못하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첫 명절에 목소리 높여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입만 다물었죠. 사실 너무 일을 해서 지친 상태라 대꾸할 힘도 없었던 게 맞아요. 남편도 다소 불쾌한 얼굴이었지만 꾹 참는 게 느껴졌어요. 한 소리 더 하려던 것을 제가 손을 잡아서 말린 것도 있었지만요. 식사 후 당연히 자고 가는 거라고 혼내려고 하시는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못 막아줬네. 아니야. 오빠 잘 참았어. 첫 명절인데 뭘 어떻게 더해. 일도 혼자서만 하고. 하여간 어머니가 저러신다니까. 원래 재수 씨한테 말씀을 저렇게 하셨는데 자기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한테 그러네. 좀 참으면 안 그러시겠지. 그러길 바래야지. 저는 한숨만 쉬면서 창문에 기댔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이왕 서로 인연을 맺었다면 계속 좋은 사이로 발전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저를 싫어하셨지만 의외로 나중에는 좋은 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은 다음 달에 터졌어요. 어머님 생신이 20일이라고? 그날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어떡하지? 딱 그날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밤새야 하는데 그때 딱 프로젝트 시작 직전이라 빼지도 못하는데. 명절 다음 날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날 꼭 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필 그 주에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저는 결혼을 했지만 직장의 커리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제가 맡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요. 그럼 할 수 없네. 내가 혼자 갈게. 자기 일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말씀드려야지 뭐. 용돈이나 좀 넉넉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오빠, 내가 어떻게든 그날 시간을 빼볼게. 혼자 가겠다는 남편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에 불참해서 그 후로도 계속 트집을 잡히긴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얼마든지 그런 트집을 꾸준히 잡으실 수 있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무리해서 야근을 계속하면서 일을 끝냈고 간신히 늦게라도 퇴근해서 시댁으로 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시댁으로 가 있었고 저는 7시에 일이 끝나서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8시에 가까워져 있었죠. 시간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식사는 거의 끝나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면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보셨죠. 넌 어쩜 결혼 후에 첫 번째 시애미 생일에 오지도 않니?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요. 직장 다니는 게 유세니? 한마디를 더하면 남편이 끼어들 기세였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셨죠. 동서는 재미있다는 듯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켜보기만 했고 저는 퇴근 후에 저녁도 먹지 못한 채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서도 음식을 하지 않고 저만 기다렸던 모양인지 배달 음식을 시켜다 드셨다더군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온 가족이 먹을 과일을 깎았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TV 소리가 들려오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순간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직장에서 바로 온 터라 정장을 입은 상태였고 시댁에 들어와서 한 번을 앉지도 못했죠.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제가 못마땅해서 싫은 소리를 하셨거든요. 저도 성격이 그리 얌전하지만은 않은 편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래 오늘 참았으니 조금은 더 참자 하는 마음에 일단 과일을 깎아서 내어갔어요. 과일도 어쩜 이렇게 못생기게 깎아오니?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동서는 얄밉게 웃으면서 제가 깎은 과일 접시를 받아서는 꼭 자기가 깎은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고 포크로 하나를 찍어 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내미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제가 자리에 앉는 것도 마땅치 않게 지켜보셨죠. 앉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준 후 과일을 찍어서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며 말없이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있었죠. 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늦은 거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늦게 끝났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좀 커서 시간이 나질 않아서. 그까짓 직장 일이 뭐라고? 시어머니 생일에 늦어 대체? 아휴, 그러게요, 어머님.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니 그 옆에서 속삭거리는 동서가 더 미웠죠. 동서는 지난번 재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더 얄밉고 티나게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귀를 끼어댔거든요. 너무 눈에 보여서 유치할 정도였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내가 나한테 잘하는 쪽한테 재산 준다고 했지? 너 자꾸 그러다가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새아가. 부천에 집이 있는 채로 출발하는 거랑 아닌 거랑 얼마나 다른지 알아? 너 노후에 전세로 월세로 계속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 부모한테 재산 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니?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동서 좀 봐라. 시간 딱딱 맞춰서 와가지고 보너스 받았다고 우리한테 챙겨주고 식사시켜주고. 근데 넌 대체 뭐 하는 애니? 저는 더 대답하기 싫어서 입을 아예 다물었어요. 슬슬 화가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죠. 저도 그리 얌전한 편은 아니라 화를 한 번 내면 눈이 뒤집히도록 화내고 할 말을 쏘아붙이는 성격이었거든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그만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너 직장도 그만두는 게 낫다. 여자가 직장 다녀봤자 그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더 버냐?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무리 친정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해도 직장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시댁이 우습게 보이니? 너희 친정 부모님이 차림새도 그렇고 좀 어려우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럴수록 시댁에 잘해야 재산도 받고 나중에 살기도 잘 사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 좋은데 저희 부모님을 건드는 건 도저히 더 참기가 힘들었죠. 저희 부모님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머, 얘 좀 봐. 저 눈 좀 봐. 너네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니? 너한테는 정말 제사 못 주겠구나.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도리어 차분해졌어요. 그 집 얼마죠? 이번에 올라서 3억도 넘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너희들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대체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인지
계산이나 해봤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어요. 제가 생신 식사에 늦었다는 게 어지간히 화가 났던 모양이더군요. 3억이요? 그래, 그거 전부 네 도련님한테 줄 거다. 세상에, 혼나면서도 저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거 봐라. 큰 돈이네요. 어처구니도 없고 한심해서 저는 웃어버렸어요. 이 아파트도 간신히 서울 외곽에 걸쳐 있는 것으로 대출을 제외하면 시부모님 손에 남는 건 고작 1억 남짓이라는 걸 이미 남편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웃자 남편이 옆에서 제가 화난 것을 알고 말리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쳐버렸어요. 재밌는데요. 아, 어머님, 제 계좌 보실래요? 뭐, 뭐? 저는 이제 한심하다 못해 재미있어졌어요. 저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서 제 계좌를 열었죠. 화면이 열리고서 금액을 띄워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더니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하면서 말이 없어졌어요. 은행에는 제 이름으로 총 6억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거든요. 너 이거 뭐니? 뭐긴 뭔가요? 제 돈이죠. 제 이름으로 된 제 재산이요. 처음에는 이게 6천만 원인지 6억인지 제대로 세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다시 보고 6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못하더군요. 옆에 있는 동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좌를 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형님,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세상에. 동서는 순식간에 사근사근한 말투로 변해서 말을 했어요. 형님, 어떻게 버셨어요, 이 돈? 평소에 전혀 티를 안 내셔서 이러신 줄 몰랐잖아요. 티를 내야 해요, 꼭? 저는 차갑게 비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면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있기만 했어요. 저 이거 말고도 서울 안에 아파트 2채 제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뭐? 아파트 2채? 서울 안에? 네, 마포하고 강남에 한 채씩이라 말씀대로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건 남편도 몰랐던 거라서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놀라서 헉소리를 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전부 다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죠. 대체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숨만 났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거 자영업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회사예요. 대기업 협력업체라서 그 방면으로는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파트 몇 채 정도는 그냥 사주실 능력 되시고요. 아, 정말 난 몰랐다. 모르셨죠? 저희 부모님은 평상시에 절대 돈 많은 거 과시하지 않고 근검절약하고 살라고 하셨고 당신들께서도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으니까요. 어머님하고는 다르게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받은 월급 그렇게 쥐꼬리 아니에요. 몇 년 안 모아도 어머님의 그 부천 시집보다는 많이 모을 수 있을 정도고요. 쥐꼬리라면 어머님 재산이 쥐꼬리겠죠? 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서 그대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시어머니가 어머 하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굳어 있었고 동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참을 필요도 없었죠. 저는 그대로 뒤돌아서 돌아보지도 않고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급히 저를 쫓아나왔고 뒤에서는 어머님이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쏘아붙였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지만 친정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나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아예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 직후 시부모님한테 전화 연락이 불이 나도록 오긴 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고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연락은 하시는 모양이지만 남편도 심드렁했죠. 항상 어머님의 그런 면을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시댁에 가든 말든 뭘 하든 남편은 항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 행동을 수긍해줬죠. 결혼 후 1년이 지난 뒤 아기가 태어났지만 이번 추석에도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그 후 저한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군요. 어떻게 돈이라도 제게 빌려보려고
열심히 아부하고 입을 털었는데 저는 동서하는 거 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행동은 무슨 별 생각도 없이 빌려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하는 모양이지만 제 알바도 아니고요.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을 휘어잡으려는 부모가 있죠. 저도 그런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친자식이든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이든 서로에게 대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위로 혹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